다 하는 거예요? 네, 2018라고 발음. 2018 1학기 기말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면 이런 문제는 거의 맞으라고 낸 문제예요. 자, 보세요. 왜 문제냐면 자, 보세요. 다음 중 원시문학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네. 문제 잘 보세요. 그러면 1번을 보니까 구석기 시대의 문학 자료는 문헌으로 남아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석기 시대는 아시다시피 거의 그 문헌으로 이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문헌으로 구석기 시대 거는 거의 다 문헌으로 남아있지 않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들 보면 2번 문제 이제 그것들을 제가 좀 이따가 그 하여튼 원시문학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풀고 나서 2번을 보니까 세련된 형식을 갖춘 서정시인데 이 서정시는 고려시대. 이 고려시대에 이제 특히 한시가 많잖아요. 그렇죠? 고려시대 거기다 근데 고려 중에서도 고려 전기 때가 이제 이런 게 많아요. 고려 전기가 귀족 문학이죠. 고려 전기는 귀족 문학의 시기이기 때문에 귀족들이 한문학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걸 여러분이 그냥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해하시면서 쓰셔야 돼. 고려 전기가 귀족 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려 전기는 교종이고 고려 후기가 선종인 건 알죠? 몰라요? 고려 전기의 교종인데 교종은 경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귀족들, 교종이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들 대부분 왕가의 자녀들, 뭐 이런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교종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종이고 고려 후기가 가면 선종으로 돼. 참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종하고 선종을 헷갈리는데 교종은 경전만 보고 선종은 참선만 이게 아니에요. 교종은 참선도 하는데 경전 위주로 하는 거고 선종은 뭔 말인지 알겠죠? 참선이 메인이야, 메인이라고 쓰기도 하시죠, 문제. 교종은 경전이 메인이고, 알겠죠? 그다음에 선종은 참선이 메인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려 전기고요. 자, 건국신화는 여기 보세요. 구석기 시대에 생겨났다는데 건국신화는 이제 한참 구석기 때는 그런 유물 자체가 없어요. 건국신화. 그러니까 이거는 신석기 시대 이후에 이제 건국신화가 생겨나는 거고요. 4번에 보니까 조형예술이 동작예술이나 언어예술에 얽혀 이른바 원시문학이 원시 종합예술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원시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원시 종합예술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답은 몇 번이에요? 지금 1, 2, 3, 4번이고 4번이 답이겠죠. 4번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보면 거기 문학사 시대 구분의 관점이라고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에 나오는데 1페이지 나오죠? 거기 조금만 설명 뭐 중요한 것만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거기 1페이지에 보니까 뭐 위에 건 건너뛰고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설명드릴 거니까 1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한문학과 국문학은 공존했다. 그러니까 제가 책도 같이 설명할 거예요. 한문학과 국문학이 공존했어요. 문학사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왜 국문과에서 한문학을 공부하는지 알겠죠. 한문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문학 뒤에 건 넘어가고 다른 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3페이지. 중요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거기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3페이지에 근대 문학이 시작되면서 문학 갈래의 체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나왔어요? 교술의 몰락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교술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영어로 teaching이에요. teaching. 교술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teaching이라고 해요. teaching.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 그러니까 이게 뭐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체가 이런 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경기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잘난 체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많아요. 물론 이제 시조 중에서도 교술과 관련된 것도 있죠. 물론 이제 교술이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교술들이 이제 많이 근대로 가면서 많이 좀 몰락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거기 그 4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문학 갈래의 체계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변한 것은 뭐다? 문학 담당층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4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 찾으셨나요? 네, 거기 나오죠. 이 문학 담당층 그때 질문하셨잖아요. 문학 담당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향가의 문학 담당층이 뭐였죠? 향가. 육두품이에요. 향가가 육두품이에요. 문학. 육두품. 상층이네. 낭승이라고 제가 이야기 안 했었나? 화랑과 승려. 화랑의 낭이고 승려. 이 승려가 있잖아요. 향가는. 여러분 그 보현 시온가 이런 게 다 어느 문제에서는 육두품이라 나오고 육두품이요? 가사가 시초는 아니.
향가가 이거 맞아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건 이중다발. 만약에 어떤 육두품도 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화랑과 승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시대는 삼국시대, 신라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통일신라시대를 네, 그러니까 신라시대죠. 신라시대 주로 왜냐면 향가는 신라시대가 거의 메인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면 5페이지에 보면 거기 마지막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이규보 나오죠. 이규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운 소설하고 동명왕편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요? 백운 소설. 이규보의 백운 소설이 아니라고 그랬죠. 비평집이에요. 이 당시에는 소설이란 개념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비평집 이름만 소설이지 동명왕편 이런 걸 쓴 사람입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이거 메인만 빨리빨리 갈게요. 6페이지에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6페이지. 지금 따라오시겠죠? 네. 거기 세 번째 줄에 김시습 나왔죠? 김시습. 이 시습이란 건 논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논어에 학이 시습지 부력여로와 거기서 따온 거예요. 아버지가 지어준 거고. 여기 방외인 또 나왔죠? 방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6페이지 넷째 줄에 방외인. 제도권 박인물. 제도권 밖의 인물이 방외인이에요. 그거 알아두십시오. 제도권 박인물. 방외인이란 말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4학년 때까지 계속 나와요. 제도권 박인물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재효가 나오죠. 신재효. 그 다음 단락이 셋째 줄에 나와요. 신재효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창에 가시면 판소리 박물관도 있고요. 신재효 생가터가 있어요. 고창에 가시면 거기 꼭 가보셔야 돼요. 신재효가 이 판소리를 후원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네. 그 고창에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8페이지. 자, 중세 후기 문학으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12세기 말 무신난 나오죠. 이 무신난이 무신정권이에요. 무신정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들어보셨죠? 이 무신 4대 60년 동안 뭐 일어났다고 하는데 뭐 정확히 말하면 그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다음에 또 최충원의 아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신이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지 않았어요? 몰라요? 무신이라는 드라마가 그 최충원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그 아들들. 하여튼 이 무신난이 이제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화 가면 이제 최재우의 용담유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제일 마지막 줄 펴보세요. 보세요. 8페이지. 그래서 조선 후기 문학과 다른 제2기의 문학이 1860년에 최재우의 용담유사. 용담유사란 말은 이거 뭐 시험은 안 나오지 상식으로 알려드리면 용담이라는 것은 용이 사는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8페이지 마지막 줄이에요. 용이 사는 연못이고 유사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용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쓰는 거죠? 용? 임금에게 쓰죠. 그러니까 이 최재우의 이 용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동학에서는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용담이라는 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남겨놨다는 뜻입니다. 최재우를 가리켜 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문학이 이제 지금 문제 나왔던 게 이 원시문학 그 9페이지부터 나오는 거예요. 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구석기 시대 나오죠. 구석기 시대.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문헌이 없어요. 거기 여러분 구석기 시대 그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단락에 한 넷째 줄로 가볼게요. 세 번째 단락 넷째 줄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울산 반구대 암각화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림이잖아요. 이게 어떤 문헌이 아니죠. 여러분 울산에 반구대 암각화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셨어요? 이게 저도 뭐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안 갔는데 그 반구대 그런 그 뭐죠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울산에 가면. 그래서 실제로 그게 망원경으로 봐야 된대요. 반구대 뭐 저도 반구대까지는 안 가봤는데 그럼 이게 보인대요 실제로. 근데 너무 이게 이제 막 물에 의해서 이게 심남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거기다 써놨어요. 다 그림이에요. 고래 그림 이런 풍요로움. 이건 문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그건 문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형예술이 이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 봐요. 거기 그 9페이지 마지막 줄 보세요. 조형예술이 동작예술이나 언어예술과 얽혀 이른바 원시종합예술을 이루고 있다라고 나왔네요. 나오죠. 조형예술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시종합예술을 이루고 있다. 원시문학. 지금 여기 문제 4번에 있어요 없어요?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있죠?
지금 그대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크게 어렵진 않죠.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그렇게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좀 알아두실 게 10페이지 넘겨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넘겨보시면 거기 뭐 다른 거는 좀 건너뛰고요. 거기 이제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그 10페이지에 한 네 번째 단락 정도 내려보세요.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토테미즘하고 애니미즘이란 말이 뭐냐면 이거 좀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토테미즘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그러니까 배우긴 하셨죠. 근데 봐요. 애니미즘인데 토테미즘이라는 게 뭐예요? 토테미즘은 아는데 토테미즘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토테미즘이야 이럴 거예요. 토테미즘 뭐냐면 동물 숭배라는 뜻이 동물 숭배. 우리는 뭡니까 곰의 맞죠? 단군의 웅녀, 단군의 자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물 숭배 우리말로 하면. 애니미즘 뭐냐면 물활로지 물활로. 만물이 다 뭐 있다 살아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토테미즘, 애니미즘을 다 들어는 봤는데 이걸 설명을 하라고 하면 잘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러니까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막 그 뭐 부뚜막신, 조항신 막 제사 지낼 때 있지 않아요? 네. 그게 애니미즘인 거예요. 그게 만물이 다 살아 있다는 거예요. 부뚜막신도 있고 뭐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막 하여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 그렇게 알면 돼요. 뭐 뒤에는 뭐 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또 문제가 나오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냥 막 책 처음부터 끝까지 막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 두 회 정도만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흐름이 잡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방송 유튜브를 보니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봤는데 이렇게 나왔지. 이거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기출문제 나온 거를 책에다 이렇게 표시해서 그 주변을 공부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려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렇죠. 너무 방대해서. 자, 그다음 37번. 이렇게 공부할까요? 시간이 되면 한 2회분, 뭐 하여튼 1회분은 최소한 할 겁니다. 자, 보세요. 37번. 자, 보세요. 고대 문학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고대 문학의 특징. 자, 보세요. 이건 뭐 문제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1번 볼까요? 지배층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맞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고대에 이렇게 보면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 다음에 자기중심주의, 사고방식. 이것도 되게 고대 문학의 그 특징이죠. 그 다음에 고대 문학이 시작된 증거는 건국신화. 밑줄 쳐놓으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건국신화라는 것은 뭐 고대든 중세든 근대든 나라가 세워지면 신화가 생겼다. 이거 기억나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나라가 생겨. 나라가 고대든 중세든 나라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 신화가 생긴다. 근데 신화가 생기고 좀 한참 지나서 전설과 민담이 그 다음에 생겨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4학년 올라가시면 구비문학의 세계를 공부하실 거예요. 거기서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막 신화만 가지고 막 한 50페이지, 전설만 한 30페이지 이렇게 가요.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게 깊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2학년 때는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나라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 신화가 생긴다.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 그 다음에 근데 4번을 딱 보니까 여기 사물을 의인화했다는 거잖아요. 밑줄 쳐보세요. 이거 뭐라고 하죠? 사물을 의인화했지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기억 안 나죠? 예, 가전체. 그렇죠. 이게 가전체. 제가 이거 수업할 때 가전체가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고려시대에 이 가전체가 되게 많이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가전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118쪽. 118쪽을 펴보세요. 여기 보면 가전의 위상이라고 나오지 않나요?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이거 중요하다고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7.5.4 이거 별표치라고 안 했었나? 했죠. 보세요.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시기를 보세요. 밑에 119쪽에 7번 제일 아랫부분 봐봐요. 중세 후기 문학 제1기 고려 후기라고 써져 있나요? 119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그 밑에
책 표지 119라고 써진 거 보여요? 네. 그 왼쪽에 뭐라고 나왔어요? 7. 중세 후기 문학 제1기 고려 후기라고 안 나왔어요? 있어요.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려 후기라고. 이게 가전체는 여기 보면 고대 문학이 아니잖아요. 중세 후기 문학이지. 무슨 말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건 중세 후기 문학이라고 써놓으세요. 사물 의인화한 거 지금 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 사물 의인화했다면 가전체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그렇죠? 그럼 가전체는 아 고려 후기에 만들어졌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 그때 다 드렸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넘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고대 문학과 관계 없는 이건 문제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국중대회가 다른 말로 국중대회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안 했나요? 국중대회를 세 글자로 나라굿이라고 합니다. 나라굿을 우리가 국중대회라고. 옛날에는 무당의 왕이라고 그랬죠. 무당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국중대회라는 말이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나라굿. 이게 국중대회가 어디 나오냐면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13페이지. 고대 문학이에요. 네, 그렇죠. 고대 문학에 나와요. 13페이지. 중대. 자, 하여튼 오늘 여러분이 제 강의 들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거기 13페이지에 보면 고대 문학에 나오고 그 3점 제가 좀 말이 빨라도 이해하세요. 지금 할 얘기가 많아서 3.1에 건국신화 국중대회 건국서사시라고 써졌죠. 네. 네, 13페이지. 그래서 첫째 줄에 보세요. 밑줄. 고대 문학이 시작된 명백한 증거는 건국신화에 나타난다. 뭐 이런 말 나오네. 건국신화 네모치세요. 이거 아까 다 설명했어. 이게 신화에서 전설 민담.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밑에서 한 넷째 줄 볼게요. 밑에서 넷째 줄 보면 밑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네 집단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랑하는 우월감이 무슨 중심주의라고 나와요? 거기 나오지 않나요? 다시 그 13페이지에 말이 빠른가? 13페이지 예, 천천히 할게요. 1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한 넷째 줄 밑에서 넷째 줄 보면 면서 다음에 있지 않나요? 1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건국신화는이라고 써진 거 있어요? 있어요. 거기서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7줄 6줄 좀 내려와 보세요. 건국신화에서 내려오면 많은 어려움을 뭐 이런 말 있을 텐데 거기 밑줄 쳐보세요. 이겨내고 자기네 집단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랑하는 우월감이 지금 아까 문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자기 중심주의라고. 이게 지금 문제 나왔는데 37번에 2번에 나왔잖아요. 네. 자기 중심. 37번에 2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국중대회라는 말이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국중대회에 관한 기록. 이 국중대회가 뭐라고요? 나라굿이에요. 나라굿. 거기에 보면 부여, 연고 뭐 이런 거 많이 들고 왔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부여에서 정월에 거행한 연고 13페이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구려와 동해의 10월 행사 동맹 무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이런 행사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나라굿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굿이 뭐하고 연결된 줄 아세요? 몰라요? 나라굿은 원시 종합예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나라굿이. 왜냐면 왜 나라굿을 하느냐? 하늘에다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제사 지내면 뭐예요? 시도 해야죠. 노래도 해야죠. 춤도 춰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에 등해요? 음주 가무에 등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원시 종합예술의 후예예요. 그래서 시속 150km 달리는 관광버스에서 서가지고 춤추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원시 종합예술이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원시 뭐 하늘에다가 제를 지내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 원시 종합예술이라는 것이 딱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뭐 시나 노래 이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술 마시고 이런 게 그러니까 노래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게 뭐야 원시 종합예술이. 그 공부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동해 바다로 이쪽 떠나자. 하여튼 이게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8번. 그래서 이제 국중대회 하다가 좀 옆으로 갔는데 어쨌든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군신화 고대겠죠. 네. 단군신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단군신화라는 게 고대 문학에서 이제 또 이게 이 단군신화가 고대인지 아닌지
좀 이야기를 해봐라. 여러분이 만약 한다면 13페이지에 3번에 고대문학 있죠. 13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3 고대문학 있잖아요. 있죠? 근데 고조선이라는 게 또 나오죠. 거기 15쪽에 3.2에 15페이지 3.2에 고조선과 서국 나오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뭐 환웅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네. 환웅이 단군에 들어가 있는 거 몰라요? 환웅은 다 단군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맞잖아요. 그다음 건국서사시는 제가 이야기했죠. 무조건 나라가 세워질 때 만들어진 게 건국서사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 몇 번인 것 같아? 금오신화. 금오신화잖아. 금오신화는 조선 전기 누구의 작품이에요? 김시습의 작품이잖아요. 김시습. 김시습이 조선 전기 생육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오라는 것은 금오산이 구미에 있어요. 구미에. 여러분이니까 나중에 좀 그 금오신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경주에 가셔도 그런 게 있고 금오산에 가면 금오신화가 있어요. 금오신화. 경주에도 이제 하여튼 경주 남산 경주 쪽에도 있잖아요. 유적지에도 있고 하여튼 금오신화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다음 39번 보세요. 자, 다음 중 중세 전기문학 제1기 삼국 남북국 시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이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다음 중 중세 전기문학 제1기는 무슨 시대인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사회적 변동. 그러니까 여기는 친절하게 삼국 남북국 시대라고 나왔어요. 삼국 남북국 시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거. 보세요. 이 삼국 남북국 시대는 그 뭡니까? 주로 보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 삼국 남북국 시대.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볼게요. 1번. 상층의 한문학과 기층의 우리말. 기층이라는 건 하층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기층이란 말이 어려우면 하층. 그러니까 상층과 하층의 우리말 구비문학 공존했다. 이것도 맞죠. 이 삼국 남북국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존했고요. 삼국 남북국 시대. 그다음에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이란 건 법이라고 써놓으세요. 법을 반포하는 거예요. 율령이라는 말이 여러분 계속 나오는데 법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률하는 그 판사, 검사 이런 사람은 율사란 말 들어봤어요? 율사? 그게 이 법률자에 나온 거예요. 율령. 그래서 법을 반포하고 새로운 사회체제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문명이 이룬 성과를 특정 민족 국가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벌써 이게 좀 틀린 것 같네. 특정 민족 국가의 사유물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편주의라고 했잖아요. 보편주의. 이 삼국 남북국 시대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의 지배자와 비지배자는 지위의 차이가 있어도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이거 보편주의 또 나왔네. 보편주의 나왔죠? 지금 그 삼국 남북국 시대라는 게 여러분 교재 34페이지를 펴보세요. 34페이지를 펴보시면 중세 전기문학 제1기가 바로 삼국 남북국 시대예요.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뭐 환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남녀관계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건 설명 안 했구나. 이거는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여기 지금 중세 전기문학 제1기 삼국 남북국 시대 지금 34쪽 있잖아요. 네. 여기다 좀 필기를 뭐냐면 일단 중세 전기문학 그 제1기 삼국 남북국 시대는 그러니까 이게 남북국 시대라는 것 자체가 통일 신라 시대를 말해요. 우리가 옛날 여러분 국사 시간 통일 신라 시대로 배웠죠. 근데 이게 이제 국문학에서는 이걸 남북국 왜냐면 북쪽에 발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남쪽이야.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쓰는 거예요. 통일 신라 시대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남북국 시대 밑줄 쫙 쳐놓고 통일 신라 시대 그게 여러분 더 익숙하죠. 네, 그게 같은 말이에요. 발해를 섞어서 그렇죠. 발해가 중요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일 신라 시대는 일본에서의 보는 관점이야. 우리나라를 축소시키려고. 네. 통일 신라가 통일을 해버렸잖아요.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시대 특징이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가 중세 보편주의 문명권. 중세 보편주의까지만 쓸게 뒤에 있는 것도 있는데 머리 아프니까 중세 보편주의라고 써놓으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상층의 한문학. 보실까요? 육두품이 이제 있어요. 육두품이 이제 많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 최치원이나 이런 사람들 육두품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향가의 위상.
그다음에 전기 소설이라는 게 등장. 전기 소설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공부가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 때는 최초의 한문 소설하면 김시습의 금오신화로 알고 계시죠? 네.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이 3학년 2학기에 딱 가잖아요. 그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틀렸다. 왜 틀렸냐? 일본에서 겐지모노 갓다리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그러니까 갓다리는 이야기고 모노라는 건 이제 뭐뭐의 뭐 물건이 뭐뭐의 이런 뜻이고요. 하여튼 겐지 집안의 이야기인데 이 겐지모노 갓다리가 10세기 정도에 출연을 해요. 요게. 그래서 동아시아적인 역사를 보면 중국에서도 이런 소설의 어떤 시작이 10세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한 10세기가 돼. 그러니까 동아시아라는 게 한중일이잖아요. 그건 알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상당히 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 해서 그러면 최초의 한문 소설을 뭘로 보냐? 채치원 이런 거 있죠. 채치원이 그러니까 채치원 아니지만 박인양이 지었다는 그 수의전에 채치원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수의전 같은 거, 수의전이나 이런 것들을 최초의 한문 소설로 봅니다. 보면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18년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9번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볼게요. 40번 문제. 자, 중세 전기문학 제1기. 이건 되게 문제를 친절하게 내신 거예요. 네, 40번 문제. 중세 전기문학 제1기가 삼국 남북국 시대잖아요. 맞죠? 네. 그게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틀리면 맞을 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지금 예. 문제집처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즘 문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게 이제 거의 그 출제 교수님은 똑같으시니까 거의 이런 거 물론 이거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유형으로 나오죠. 당연히. 문화자원의 이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로는 정말 어렵게 문제를.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됐고 아마 국문과에서 내시는 거는 거의 문제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들의 문제들이 그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예전에 또 있었어요. 심리학법. 교수님이 낼 때는 딱 요거에 맞는. 그렇죠. 이런 아류에 나오죠. 문화자원 이해가 그러니까. 외부 교수님. 네, 그러니까 외부 교수님이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앞에 목차에 뭔가 요 시대에 관련된 건데 뭔가 뜬금없는 지금 요런 거 하나 뽑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나요?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 진짜로. 비슷한 예, 것끼리는. 알겠어. 진도나가 이렇게 많아갖고. 자, 40번 문제 보세요. 자, 이게 한 해는 최소한 뿌려야 할 거 아닙니까? 40번에 보니까 중세 전기문학 1기 잘 몰라도 삼국 남북국 시대라고 나왔어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쫙 보세요. 객관식의 장점 뭐예요? 잘 몰라도 그렇죠. 완전히 아니 찍을 수 있는데 잘 몰라도 이렇게 풀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닌 건 알잖아요. 보세요. 하여튼 제망매가 아니고 월명사의 제망매가 나오지 않아요? 한가의 월명사의 제망매가 월명사가 신라 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제망매가 월명사 신라 때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고. 그다음에 광개토대왕비는 이건 고려 때 남북국 시대 때 삼국 남북국 시대 때 광개토대왕비가 있었잖아요. 그게 39쪽 보세요. 39쪽에 보니까 38쪽 먼저 볼게요. 5.1.2에 나라의 위협을 알리는 금성문 나오죠. 여러분 금성문이라는 게 뭐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 안 했나? 비석에 새겨진 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얼핏 이야기했을 거예요. 금성문이라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39쪽에 한시가 막 나오죠. 중간에 네모 써진 거 보여요? 39페이지에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를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시 속에 이게 광개토대왕비와 관련이 있어요.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거. 이 시가 나오면 광개토대왕 은비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광개토 헷갈리면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광개토대왕비는 네모가 막 쳐져 있어. 다른 한 시는 네모가 쳐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네, 쥐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네모가 있구나 하면 광개토대왕비. 진짜로.
광교토대왕비 되게 친절하시죠? 아유 그러게. 예. 그거는 네모가 나오면 다른 시는 네모가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무조건 광교토대왕비. 아, 예. 그렇게 말면 돼. 여기 뭐 변여문이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변여문은 이제 거기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나오는데 사행에서 육행 사행으로 갔다가 육행으로 가는 걸 변여문이라고 해요. 변여문이 사행과 육행 여기 보면 하나 그러니까 사행 육행이라면 안 되겠다. 네 글자 여섯 글자 이게 더 낫겠네. 네 글자 여섯 글자 이렇게 이게 번갈아 나오는 걸 변여문이라고 해요. 전념. 거기 39쪽에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세요. 변여문의 격식을 따른 결과 뭐 어쩌고 나오죠? 그 변여문이라는 게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공부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알아두실 게 변이라는 거는 두 마리의 말이 나란히 수레를 끌고 다니는 거 변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려라는 건 한 쌍의 남녀가 이렇게 말을 끄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두 마리의 변은 두 마리의 말이 나란히 수레를 끌면 네 마리잖아. 그러니까 사고 거기에 그걸 움직이게 하는 사람 한 쌍의 남녀니까 6이죠. 어떨 땐 네 글자, 어떨 땐 여섯 글자로 나오는 거예요. 뭐 몰라도 되는데 지금 변념이 나와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씨 을지문덕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을지문덕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고구려는 알죠? 고구려니까 삼국 남북 시대 맞잖아요. 그렇죠? 답은 뭐겠어요? 2번 청구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음악 가요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동가요, 청구영원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2번이 답이고 이거는 조선 후기의 작품이에요. 청구영원은 조선 후기라고 써놓으세요. 조선 후기에 그 전문 가객 나오면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청구영원이라는 게 전문 가객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죠. 시조집 그러니까 가요 요즘 말로 하면 노래집이죠. 노래집 시조집 노래집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것이 뭐 박효관 안민영 뭐 해가지고 가곡 원류 청구영원 뭐 이런 것들 이건 어디 나오냐면 320페이지 펴보세요. 320페이지 거기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320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십시오. 김수장 시대가 지난 다음에 시조집 편찬은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시조집이라는 게 요즘 말로 가곡의 가곡. 옛날에 시조가 시절 가조라고 그랬죠. 거기 청구영원 나오죠. 청구영원 나오고 뭐 뒤로 가면 또 오른쪽 보세요. 뭐 여기 이제 가곡 원류 이런 것도 나와. 거기 안민영 해가지고 321쪽에 두 번째 단락에 한 다섯째 줄인가? 거기에 가곡 원류 뭐 이런 거 나오죠. 있지 않나? 이런 것들 다 그 시조집, 가요집이에요. 가요. 이거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기를 보니까 321쪽에 9번 오른쪽 캘 밑에 봐봐요. 321페이지 뭐라고 나와요?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 이행기 제1기 조선 후기라고 나와요? 제일 밑에 있잖아요. 페이지에. 페이지에 9번에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조선 후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2번에 청구영원이 답이 된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모르면 객관식의 장점이 뭐냐면 아닌 것부터 하나씩 저 삭제 나가리라고 하잖아요. 일본말로. 나가리.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자, 탈락이라는 뜻이 나가리라는. 나 집에 돌아가리 이런 뜻이 아니라 나가리. 탈락이라는 뜻이에요. 탈락. 자, 그다음에 그래서 40번 했네요. 41번. 자, 중세 정기문학 1기 또 나왔네. 삼국 남북국 시대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자, 삼국 남북국 시대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올바른 것. 자, 한번 볼까요? 뭐가 답인지 보시죠. 1번에 보니까 향찰은 향가를 번역할 때 음독 부분과 훈독 부분이 있다 기억나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저기 뭐야? 향가가 향찰이잖아요.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시조 형식의 약간의 변형 사설시조 나왔네. 이거는 너무 문제 쉽지 않나요? 조선 후기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설시조가 나오면서 뭐가 돼서 시조가 없어져 버렸다고 그랬죠. 사설시조가 나오면서 이 시조라는 것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 그때 설명할 때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321쪽 펴볼까요? 321. 321쪽. 박사님 예, 뭐야 질문하세요. 예. 텍스트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텍스트
작품을 두고 이 제품에 이 밑줄 치고 나서 이 단어의 뜻, 어휘의 뜻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내시는 분들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 이거 출제하시는 분이 약간 크게 내시는 편이에요. 문제를 좀 이게 세부적으로 내지 않고. 아 이렇게 크게 크게, 흐름으로만 예, 내신다고요? 크게 많이 내요. 이게 스타일이 하여튼 뭐 네. 이게 영상을 찍고 있어갖고 성함 말하기 그렇고 하여튼 크게 좀 이렇게 대범하게 되셔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사설시조가 지금 사설시조 형성이 봐요. 9.8.5의 사설시조 형성이잖아요. 그 밑에 321쪽에 보니까 중세 조선 후기라고 나왔네. 맞나요? 저 설명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조선 후기잖아요. 이게 사설시조가 조선 후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322쪽 하나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정철의 장진주사 나오죠. 322쪽에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이게 장진주사라는 게 200의 장진주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에요. 장진주. 여러분 장진주라는 게 뭔 뜻인 줄 아세요? 장은 장수장자가 아니라 장차장자고요. 진짜는 나아갈 진짜고요. 주는 술주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발장전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술잔 일발장전. 그러니까 이 술잔을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장진주라는 게. 그게 나왔는데 이런 작품들이 다 뭐예요? 사설시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흥사대부, 신흥사대부하고 신진사대부가 같다고 그랬죠. 신흥사대부는 신진사대부 같다니까. 그래서 득위에 찬 기상났던 경기체가 자 등장해. 이거 보니까 고려 후기죠. 고려 후기. 자, 고려 후기에 이게 뭐였죠? 고려 후기에 득이양양한 그런 작품을 나타내는 게 뭐였죠? 기억 안 나요? 한림별곡. 한림별곡. 한림별곡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거기 그 뭐죠? 그 그네 타고 하는 게 동성애 작품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좀 드린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한림별곡이었죠. 보세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못 들으신 분에서 134쪽.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출문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재밌지 않나요? 정신 없어요? 아니, 정신은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공부하기 좋죠. 134쪽에 그 경기체가 나오잖아요. 이런 작품은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134쪽에 원순문, 인노시, 공로 지금 뭐 강도군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런 작품이 이게 뭐다? 한림별곡이다 정도는 아니 한림별곡이라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이런 작품이 나오면 그래서 이게 잘난 체 하는 거라니까. 뭐 유원순의 문장 무슨 여기 나오잖아요. 제일 밑에 사람 이름과 장기를 열거했다. 134쪽 마지막 줄 유원순의 문장, 이인노의 시, 이공로의 사룡문이 뛰어나고 뭐 어쩌고 나오죠.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너 이런 걸 써봤어? 요즘 말로 하면 너 오이채 가지채 쓸 줄 알아? 너 궁채 쓸 줄 알아? 이런 거예요. 되게 잘난 체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체가 득위에 찼다는 거 음매 기사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교를 대중들에게 전파하려고 한 선승들의 노력은 고려 후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승인데 불교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게 고려 전기에는 귀족 불교라고 그랬죠. 고려 전기는 귀족이라고 귀족. 고려 후기로 가면서 평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선종 기억나요? 선종? 고려 후기는 선종 참선이 강한데 고려 후기로 가면서 이 불교가 대중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그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불교라는 게. 불교가 이제 좀 어려운데 그 어려운 불교가 대중들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뭡니까? 1번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41번 문제 나오면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면 봐요. 41번 문제 이제 보고 푸는 한 문제당 1분씩 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41번이 나왔어. 근데 자, 여기 삼국 남북 시대예요. 근데 1번이 봐요. 향철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향가. 삼국 시대네. 신라 시대네. 1번이 답이야. 2, 3, 4번을 볼 필요가 있나요?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번이 우리 어머니가 확실해. 그 2, 3, 4번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해봤잖아요. 또 이게 표층적 의미가 심층적 의미로 들어가면 또 그럴 수 있겠죠. 자,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인 거예요. 자, 재밌잖아요. 그렇게 문제 푸는 거라니까. 42번 보니까 삼국 남북 시대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삼국 남북 시대. 볼까요? 이것도 딱 보니까 자, 중세 삼국 설총 나왔죠. 설총. 신라 시대잖아요. 그건 알죠? 네. 설총. 이 월명사 이것도 신라 월명사 제망매가 향가니까. 채치원도 당연히 삼국 시대잖아요. 뭐 향악 이런 거 몰라도 채치원 하면 근데 이규보 하면 이 사람은 뭡니까? 고려 시대잖아요. 아까 제가 고려 때 이규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문조물 잘 몰라도 돼. 문조물은 이제 조물주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스스로 만들어졌다, 스스로 변했다, 뭐 이런 건데 대화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문조물 몰라도 돼. 아, 이규보는 고려 때 사람이야.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볼까요? 자, 그다음 또 문제를 보시죠. 자, 보면 43번이죠. 중세 전기문학 이기 고려 전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여기 보니까 과거제, 고려 전기는 과거제잖아요. 한문학이 성숙했어요. 고려 전기 시대는 한문학이 성숙을 하면서 과거가 또 많이 등장을 한 그런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맞죠? 향가가 쇠퇴했다. 자, 고려 전기의 마지막 향가가 누구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도의장가? 그렇죠. 예종의 도의장. 거기서 써봐요. 예종의 도의장가. 이 문제는요. 이게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은 틀려요. 향가는 신라 시대만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설프게 한 사람은. 아, 여러분은 어설프게 안 하셔서 다 알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향가 신라 시대만 알잖아요. 잘 모르면. 그러니까 향가가 어쩌고 세대 갔다 그러니까 고려 전기 도의장가 예종에. 그다음에 일단 4번 문제부터 볼게요. 건국 신화를 재현했지만 고대 문학의 신화적 질서가 받아들이는 시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중세 전기 문학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건국 신화를 중세 전기 문학이라는 것은 고대 문학의 신화적 질서 이런 것들이 막 받아들여지진 않죠. 이제 고대 전기로 가버리면 이거는 이제 뭐 주몽의 이야기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그 전의 이야기고. 그다음 보세요. 반각본이라고 반각본의 밑줄 쫙 쳐보세요. 반각본이란 건 뭐냐면 목판본이에요. 목판본. 그렇죠. 목판본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반각본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객관식의 장점이 소설의 유통에 동그라미 쳐봐요. 소설의 유통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라고. 소설의 유통이 나오잖아요. 이 소설의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다 조선 후기에 이런 작품들이 막 소설이 유통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기에 이제 그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뭡니까? 이게 지금 고려 전기 때가 아니라 그 반각본하고 소설의 유통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 조선 후기 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책들도 많이 빌려보고 막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배우실 거고요. 44번 문제 보니까 자, 이거 봐요. 이게 재밌는 문제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박인양 여러분 첫째 줄에 박인양 나와요? 이 문제는 다 몰라도 돼. 박인양 나오면 뭐라고 써요? 수의전 몇 번 있어요? 2번에 있죠. 박인양 하면 수의전이라고 했잖아요. 수의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괴한 이야기. 네, 기묘한 이야기. 그렇죠. 2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박인양의 수의전 이게 그래서 고전이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미스테리들이 너무 많거든. 박인양이 봐요. 수의전을 지었어. 근데 수의전 속에 채치원이 들어가. 그러면 이걸 박인양이 지었을까? 아니면 채치원이 실제로 있었던 육두품 출신에 채치원이 지었을까? 이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신라 때 채치원 지었을 듯하고 원본은 고려로 넘어와서 박인양에 의해 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확실치는 않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뒤에 건 몰라도 돼. 뭐 설화의 근거를 두고 어쩌고 나오죠. 채치원 이야기 한 편은 분량이 상당하다. 그래서 채치원이 지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거 몰라도 박인양만 들어도 여러분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 객관식을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핵심적인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45번 문제 보세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삼국사기. 자, 삼국사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요. 옳지 않은 것은 보면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옳은 것은보다 옳은 것은도 가끔씩 나와요. 과락 안 시키려고. 가끔씩은 나오는데 대부분이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출제자면 옳은 것은 내겠어요? 옳지 않은 것은 내겠어요? 왜냐면 옳은 것은 그 중에서 하나만 알면 되거든. 근데 옳지 않은 것은 뭐 하여튼 나머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신라를 계승하고자 하는 신라 정통론을 표방했다. 서경천도운동을 주도한 서경천도운동은 뭐예요? 이 정지상이나 묘청이라는 사람이 서경천도운동을 했잖아요. 맞죠? 그건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경이랑 평양이잖아요. 평양. 그죠? 무슨 개경? 네, 그 개경은 개성이고. 개경 개성. 그러니까 서경천도운동은 묘청이라든가 정지상이잖아요. 이거 틀렸다는 거죠. 그거를 제거하면서 그 동문인 김부식이 누굴 죽였다고 했어요? 정지상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얘가 이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니까. 답 나왔네. 그다음에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으며 필요한 한에서만 설화를 이용했다도 맞아요. 삼국사기는. 그다음에 화풍의 가치관을 세워서 그 중세 보편, 이거 화풍이라는 게 이게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세 보편주의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한 시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문제 쉽죠? 한 문제 정도 더, 몇 문제 더 보고 좀 쉴게요. 중세 후기 문학 일기, 고려 후기의 사회적 변동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도 아주 쉬워요. 보세요. 자, 육두품이 문학 창작. 보세요. 육두품은 이거 신라 시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채치원이 신라 시대잖아요. 그 답은 1번이네. 1번. 옳지 않은 것은 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쉬운 문제지.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육두품 하면 채치원이잖아요. 채치원 신라 시대인데 고려 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1번이 확실하면 2, 3, 4번을 볼 필요가 없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뭐 요즘은 가져갈 수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볼 필요 없는데 그래도 1권 봐야지. 이거는 시험은 아니니까. 2번 유학을 중심으로 사회 질서 기강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것도 맞죠? 고려 후기니까. 중세 가치관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무신난도 맞잖아요. 문벌귀족. 그러니까 청산대. 그러니까 문벌귀족의 그 문학이 청산됐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청산된 건 아니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이 와야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렇게 청산됐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신난 때 뭐 완전히 그 문인들의 문벌의 귀족의 문학이 청산된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답은 1번이 확실한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문제 보세요. 그다음 문제. 자, 또 문제 쉬워요. 고려 후기와 관련이 없는 거. 여러분 앞에 중세 후기 문학 일기를 몰라도 돼. 고려 후기죠. 그거 보고 보시자고요. 거기 보니까 이인노의 파한집. 이것도 제가 고려 후기 할 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최자의 보안집 이런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명왕편.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딴 사람 잘 모르겠어. 근데 김만중이 조선시대인 건 알죠. 김만중의 구운몽이잖아요. 구운몽 성진과 팔선녀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 여기서 이제 파한집하고 보안집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면 뭐라고요? 비평집 맞아요. 근데 파한집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파한집. 한가로움을 깨뜨리는 책이에요. 파한집은.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 그런 책이에요. 심심할 때 보는 책. 네, 파한집. 근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보안집은 뭐냐면 파한집의 내용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파한집에서 이게 다 못 썼어. 그 파한집의 내용을 보충했다고 해서 무슨 집이라고 그래요? 보한집이라고 합니다. 고려 후기의 문학 중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파한집, 보한집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보시죠. 48번 문제 보면 자,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 쉽냐면 삼국사기의 시각을 바로잡고자 한 역사서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딱 보니까 불교 밀착 나오죠? 그러니까 삼국 유사가 답인데 3번에 삼국 유사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삼국사기에 빠진 부분을 기록했다. 기억나요? 그래서 삼국 유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시각을 바로잡고자 한 역사서 설화집이잖아. 일연의 삼국 유사지. 일연. 맞죠? 고승이 일연이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 안 읽어도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하시고 보시죠. 50번까지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전과 관련해서 중세 후기 문학의 제1기 이게 되게 문제 친절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되게 친절하게 나온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뭐 고려 후기를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목차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잘 알아서. 자,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이거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여기 봐요. 고려 후기 현상 옳지 않은 거네. 국순전 나왔네. 이거 가전체죠. 국순전이 가전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공방전, 엽전.
돈을 통해 세상 불만, 자기 자신의 성찰을 탁전. 탁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탁이라는 게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탁이라고 하는 게. 저는 가전체에 의탁한다. 그걸 탁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돈 이야기를 공방이라고 하는 가전체에 의탁했다. 그걸 탁전이란 말. 좀 어려운 말인데 3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람의 생애를 받는 전을 그러니까 가전이지. 맞죠? 자, 가전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가전의 두 가지 특징. 사람의 일대. 이렇게 일대기하고 의인화. 다시 한번 써놓으세요. 가전은 일대기를 그리고 의인화예요. 자, 그 답은 그러면 쭉쭉쭉 보니까 4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삶을 서술하는데 허구적 상상력이 개입됐다. 홍길동전 나왔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잖아요. 뭐 조선 후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조선시대잖아요. 어쨌든 이게 고려 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뭐 조선 후기까지 몰라도 돼. 홍길동전이 조선시대. 그래서 장성에 가면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장성에 가시면 여러분이 홍길동 테마파크 써놓으셔가지고 나중에 꼭 가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장성에. 4번. 자, 중세 후기문화 고려 후기 하게된 속각가사가 이 탑 나왔네. 4번에 용배천가가 이 고려 때예요, 조선 때예요. 이거 악장이죠. 그렇죠. 악장이잖아. 악장. 떴다방이라고 그랬죠. 동동은 둥둥이라고 그랬죠. 둥둥. 그래서 이런 일행부터 월령체라고 했잖아요. 월령체.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 되게 꽃미남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안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뭐 전체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고. 그 다음에 쌍화점 도투락 만두 가게. 맞죠? 양쪽으로 꽃이 있다. 그래서 고려가 다 썩었다. 서경별곡 이건 뭐 사랑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인데 되게 그 서경별곡에 나오는 여인과 그 가실에 나오는 여인은 완전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서경별곡의 여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삼성 같은 대기업 다니는 여자야. 그러니까 길쌈이 옛날에 완전히 평생 직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길쌈도 다 버리고 삼성 같은 그 대기업도 버리고 너 쫓아갈게.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여인이 되게 그렇게 했다는 게. 근데 가시리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다시 오십시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고려시대 작품. 그래서 제가 그 고려가요 연구라는 과목을 제가 대학원 때 배웠는데 교수님한테 질문해서 왜 아니 같이 고려시대 작품인데 왜 이게 다르냐 여인의 감정이. 그러니까 평양 여성들이 되게 아주 강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평양 여인이니까 이 작품에.